그럼 이 가격대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지?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을 비교 평가를 붙일 때 활용하는구나. 맨 오른쪽에 있는 동작동과 사당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작동 안에 아파트는 몇 개 없어요, 사실. 이수스위첸, 포레힐즈, 여기가 이제 대장인데 연식이 제일 신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세가 한 17억 정도 할 겁니다. 17억 정도.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기 이수일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쪽이 이제 대장입니다. 이 동작동 안에서는. 바로 건너편이 방배동이죠. 방배동은 무슨 구예요? 서초구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작구, 동작동, 바로 길 하나 건너면 방배동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그리고 이쪽은 재건축들이 막 들어와서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 방배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배동이 기존에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부촌이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고 고급주택가들이 있었지만 아파트의 밀집도 측면에서 반포나 아니면 강남이나 이런 데에 밀렸었는데 방배가 재건축이 되면서 입지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입지적으로는 워낙 좋죠. 바로 옆이 이제 뭐 반포 강남이고 하니까 워낙 좋은데 이제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반포 쪽에서 이제 또 넘어온 학원가들도 있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쪽으로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교통이 장난 아닙니다. 이 동작대로가 정말 많이 막힙니다. 물론 이제 서울 시내에서 안 막히는 곳이 어디 있겠냐마는 어쨌든 여기가 되게 막히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요 자체적으로 많은 것들은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수역 주변에 많은 병원 약국들이 있지만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소아과, 병원, 내과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으려면 사실 세대수가 많이 몰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세대수 자체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내가 걸어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제일 좋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시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면은 이수일스테이트가 한 14억 정도 나와 있고 여기 이제 17억 정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격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을 때는 하나 팁을 드리면 가격 비교를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이게 가격이 헷갈립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는 기준을 5구든 8사든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어쨌든 8사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8사 비교 평가해보니까 여기가 저평가네. 그럼 5구도 저평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임장을 하면서 여기 5구 가격도 체크하고 8사 가격도 체크하고 100일 가격도 체크하고 이렇게 가면은 가격 데이터가 너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장 가서 정리해야 될 가격 데이터는 8사입니다. 지역의 비교 평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그 지역을 분석하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8사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동작동의 입지 분석은 이 정도면 됩니다. 바로 옆에 현충국립공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경사를 보면 여기가 경사가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경사 이제 위로 가서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경사가 조금 높다라는 단점, 세대수가 조금 적다라는 단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동작구 내에서는 여기 동작중학교라든지 동작초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점수화를 시켜보면 단지가 이제 4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대장 아파트의 시세 같은 경우는 2등, 스위첸 포레일즈가 17억 정도가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로 봤을 때는 90점 바로 밑에는 85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교통은 40점 만점을 줬고 학구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에 30점 받는 데가 어디예요? 대치동, 목동 이런 데가 30점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동작동이 좋나요? 누가 봐도 아니라고 답할 거예요. 근데 이게 20점을 주냐 25점을 주냐는 이제 본인 마음이겠지만 저는 여기에 학군이 나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배동 학원과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25점을 준 거고 인프라 환경 점수에서는 사실 10점을 줘야 되나 20점을 줘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지만 도보권 인프라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만 나가면은 뭐 이수 그다음에 방배 이쪽에 상권을 이용 가능하고 근린 현충공원도 있고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1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호재 점수는 기본 점수 그냥 5점을 줬습니다. 이 근처에는 호재가 그렇게 큰 호재는 없죠. 그래서 5점을 줘서 85점을 줬는데 아마 여기 점수에서 그 종합 점수가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차이까지는 큰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게 5점에서 10점 정도는 어떤 사람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데가 이제 사당동입니다. 사당역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7호선 밑에 쪽과 위에 쪽이 생활권이 다릅니다. 근데 이 밑에는 사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 몰려있는 아파트들의 세대수가 많아야지만 주변에 인프라도 생기거든요.
상권이 생기려면 아파트 단지가 커야 돼요. 세대수가 많고 거주 인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전 이 위쪽을 이제 좀 볼 겁니다. 이수역 주변은 여기는 이제 약간 유흥상권에 가깝습니다. 음식점이 많고 여기 이제 술집들이 좀 많아요. 남성역 주변에 가면 바로 위에 두산이브 트레지움이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90년대 아파트인 대림 아파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로이파크 여기가 있습니다. 이수역 리가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좀 약간 이제 연식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당 롯데캐슬도 뭐 이제 연식은 04년식이지만 그래도 선호도가 꽤 높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들 여기 이제 뭐 두산이브 트레지움이라든지 레미안 로이파크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비교 평가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단점들이 나오는데 이 두산이브 트레지움 같은 경우는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고 남성초도 갈 수 있고 한데 쭉 여기 상권들이 있고 이 남성역과 지하로 연결되진 않지만 나온 다음에 바로 계단 올라가면 바로 두산이브 트레지움입니다. 진짜 초역세권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연식도 11년식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근데 여기보다 7년 정도 신축인 레미안 로이파크는 사실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도보로 제걸음으로 한 1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경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경사도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사가 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대방동이나 사당동에서 내가 아파트를 고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장단점을 알았죠. 여기는 남성역 초역세권의 장점이 있구나. 대신에 연식은 조금 오래됐구나. 얘는 연식은 조금 더 신축이긴 하지만 남성역까지 접근성은 좀 멀구나. 대신에 3.1초등학교가 좀 더 가깝긴 하구나.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수영장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여기가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배동 접근성이나 여기는 이스힐스테이트가 더 좋아요. 근데 이 세 개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럼 어때요? 이 세 개를 비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비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전고점은 여기가 더 높게 찍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이스힐스테이트가 조금 높은 편에 계속해서 조금씩 높았죠.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역 로이파크 이 단지도 거의 비슷한데 이수역 로이파크가 조금 높죠. 전반적으로 시세가 조금씩 높았었습니다. 전세가를 봐도 전세가도 더 높았을 때는 더 높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만약에 세 개 단지가 다 똑같은 가격이라면 저라면 이수역 로이파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현재 가격을 보려면 보통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검색을 하거나 제일 좋은 건 임장을 가는 게 좋습니다. 어제 일산 임장 가면서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고점이 이렇게 이제 높게 찍혀 있는 단지들은 일단 전고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고점이 더 높은 단지가 더 좋은 단지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떤 A 단지는 전고점이 한 두세 개씩 막 찍혀 있어요. 그리고 더 높아요, 전고점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바로 옆에 있는 B 단지, C 단지가 일반적으로 A 단지보다 더 좋다고 평가를 받는 아파트인데 전고점이 A 단지보다 낮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B 단지, C 단지는 더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놨대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거야. 호가가 그만큼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물건들을 걷어들이고 이래서 거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대로 A, B, C 중에 선호도가 제일 떨어졌던 A 단지는 높은 호가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물건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B단지, C단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걷어들여가지고 실거래가 안 찍혔는데 A단지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실거래가 찍혀서 오히려 이렇게 그래프만 봤을 때는 실거래가 A단지가 제일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무조건 전고점 하나만 보고 이거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걸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면 전고점이 높았던 단지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평균 시세가 높은 단지들이 좋은 단지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일단 인식해 두고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일단 이스힐스테이트부터 한번 가격을 볼게요. 전 항상 중고층 기준으로 이제 호가를 봅니다. 보시면 매매가가 33평 기준으로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에 나와 있죠. 이수 로이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도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나와 있죠.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면 둘 다 14억 5천에 살 수 있다면 층이나 향이나 아니면 동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는 건 임장 가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상으로는 일단 여기가 조금 더 저평가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단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이 거의 비슷했던 단지가 호가가 어디부터 나와 있어요? 33평이 17억 5천부터 나와 있죠. 3억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3억 이상 주고 이 단지를 매수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이 가격에 이걸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호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비싸게 사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동작구 내에서만 비교를 했고 동작구 내에서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동만 비교했는데도 이렇게 고평가된 단지가 나올 수 있다. 좋은 단지를 사는 것도 비교 평가의 목적이 되지만 가격이 나쁜 단지를 걸러내는 것도 비교 평가를 하는 목적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이 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한 14억 정도가 되는 단지들이 어디가 있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호가가 그럼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연식이 이제 비슷한 이런 거, 세곡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단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 푸르지오, 내곡 더샤프레 이런 데를 한번 해볼게요. 세곡 푸르지오 거의 비슷하죠. 놀랍도록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 표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실제로 내가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를 붙여봤는데 그럼 이 가격대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지?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을 비교 평가를 붙일 때 활용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동작구에 지금 동작동이나 사당동의 한 14억대 아파트는 강남에서는 세곡동 정도가 비슷하구나. 검색을 하면 지금 세곡 푸르지오는 14억부터 나와 있죠. 만약에 세곡 푸르지오를 물론 이제 동마다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층향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세곡 푸르지오는 중층 기준으로 14억부터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비교 평가를 해봤을 때 세곡 푸르지오가 나쁜 가격인가요? 물론 이제 전세가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긴 하지만 세곡동의 입지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곡동도 아까 이 엑셀 점수에서 보시면 되겠죠. 세곡동의 점수는 8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낮아요. 그리고 대장아파트가 세곡 푸르지오인데 대장아파트 시세니까 조금 낮은 거죠. 전체적으로 평당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평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붙여가면서 비교평가를 하기 쉽게 이 자료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각 단지별 비교평가할 때 내가 어디랑 어디를 비교평가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교평가 관련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비교평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